오늘은 경우의 수 3페이지 예제 3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림이 사라졌어요. 제가 그림을 그려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야영장에서 대피소, 지금 야영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정상이 있죠. 정상. 야영장에서 대피소로 가는 방법이 3가지. 대피소에서 정상으로 가는 길이 4가지래요. 4가지. 이렇게 4가지. 그 다음에 야영장에서 정상으로 바로 가는 길이에요. 대피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죠. 그러면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고 할 때 야영장에서 대피소를 거쳐 정상으로 가는 방법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에서 대피소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죠. 대피소에서 정상으로 가는 방법은 4가지예요. 야영장에서 대피소로 가는 방법 3가지, 대피소에서 정상으로 가는 방법 4가지, 야영장에서 대피소로 갔다가 대피소에서 정상으로 가는 거죠. 2길을 다 가는 거예요. 2가지를 다 시행할 때는 곱의 법칙을 쓰라고 했었죠. 그래서 12가지. 이제 2번은 야영장에서 정상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정상으로 가는 방법은 대피소를 통과해서 가는 방법, 대피소를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 2가지죠. 대피소를 거치는 방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야영장에서 대피소로 가는 3가지, 대피소에서 정상으로 가는 4가지를 더해서 12가지. 대피소를 거치지 않고 야영장에서 정상으로 바로 가는 방법은 2가지잖아요. 야영장에서 정상으로 가는 방법은 그래서 12가지에다가 2가지를 더해서 14가지 이렇게 되죠. 대피소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는 건데 공통인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해주면 됩니다. 합의 법칙을 써주면 되죠. 자, 그러면 정리하시고 교과서 문제 6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조금 복잡하죠? 자, 4지점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고요. 도로를 이용해서 A 지점에서 D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인데 길을 2가지만 가야 된다, 3가지를 가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제약이 없죠. 제약은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A에서 C로 갔다가 다시 C에서 A로 오는 이런 것은 안 되죠. A에서 출발했으면 A는 다시 오면 안 되고요. C를 떠났으면 C로 다시 돌아오면 안 돼요. 얘는 빠뜨리지 않고 잘 세워줘야 되는데 첫 번째 A 지점에서 D로 가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지점을 3군데만 지나는 방법이 있어요. A에서 B를 거쳐 D로 가는 방법 있죠. 2번째는 A에서 C만 거치고 D로 가는 방법이 있죠. 3번째는 B, C를 다 거치는 방법이에요. A에서 B를 거쳐 C를 거쳐 D로 가는 방법이 있고 꼭 B를 먼저 가야 할 이유는 없죠. A와 C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A에서 C를 거쳐 B를 거쳐 D로 가는 방법 이렇게 4가지가 있죠. 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지점 자체가 4개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넘는 A에서 D로 직접 가는 길 따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딱 4가지만 나오죠.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네요. 한 가지. B에서 D로 가는 방법은 3가지죠. 3가지. 2 지점을 모두 가야 되잖아요. 곱하기. 그래서 3가지죠. 더하면 안 돼요. 더하는 거는 B를 거치거나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거나 B에서 D로 가거나 둘 중에 한 가지 길만 갈 때에는 더하기, 2길을 모두 갈 때는 곱하기죠. A에서 C 지점을 가는 방법은 2가지죠. 이렇게 2가지. C에서 D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죠. 2 지점을 모두 가야 되니까 곱하기.
이제 A에서 B를 거쳐 C를 거쳐 D로 가는 방법, A에서 B로 가는 방법 한 가지, B에서 C로 가는 방법 한 가지, C에서 D로 가는 방법 한 가지죠. 그래서 한 가지예요. 이제 A에서 C로 가는 방법 두 가지죠. C에서 B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 B에서 D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에서 여섯 가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법 중에 겹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의 법칙을 써서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6을 계산했더니 6이므로 12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정리하시고 생각 넓히기를 풀어보세요. 자, 생각 넓히기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홀수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민지는 홀수인 경우는 3, 5, 7, 9, 11이니까 각각의 경우를 다 구했대요. 한번 구해봅시다. 첫 번째 민지의 방법으로 눈의 합이 홀수인 경우는 3인 경우도 있고 5인 경우, 7인 경우, 9인 경우, 11인 경우 총 5가지가 나오죠. 눈의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1, 2와 2, 1이 있습니다. 두 가지. 눈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가 1이 나왔으면 두 번째는 4가 나와야죠. 2가 나왔으면 3이 나오고 3이 나왔으면 2가 나오고 4가 나왔으면 1이 나오고 해서 네 가지. 자, 눈의 합이 7이 나오는 경우는 1, 6, 2, 5, 3, 4, 4, 3, 5, 2, 6,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총 6가지. 지금 제가 다 썼지만 실제로는 다 쓰지 않아요. 그냥 1, 6에서 6, 1까지니까 6가지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시간이 부족할 때는. 눈의 합이 9가 되는 경우는 1, 8, 8이라는 눈은 없으니까 2, 7, 7도 없죠. 3, 6, 4, 5, 5, 4, 6, 3 해서 4가지. 11이 나오는 경우는 5, 6, 6, 5 해서 총 2가지. 모두 더하겠습니다. 지금 대칭이죠. 신기하게 대칭이죠. 7인 경우가 눈의 합이 7인 경우가 가장 많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입니다. 눈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5가지. 눈의 합이 8이 되는 경우도 5가지. 이런 식으로 위아래 대칭이죠. 자, 모든 경우를 다 더해주면 되죠.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18입니다. 18가지. 자, 이제 정우의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정우는 어떻게 구했냐면 합이 홀수인 경우는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의 수가 홀수와 짝수가 나오거나 짝수와 홀수가 나오는 경우죠. 자, 짝수와 홀수가 나오는 경우 첫 번째 정우의 방법으로 눈이 짝이 나오고 홀이 나올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홀이 나오고 두 번째 짝이 나올 수도 있죠. 자, 구해봅시다. 첫 번째 짝이 나오는 방법 1, 2, 3, 4, 5, 6 중에서 짝수는 2, 4, 6. 그래서 3가지. 홀수는 1, 3, 5. 3가지. 제가 곱했죠. 곱한 이유는 뭐예요? 2번 던져서 짝수도 나오는 거고 홀수도 나오니까 곱해야죠. 2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그럼 곱하기. 얘는 홀수가 나오는 방법 1, 3, 5 3가지. 짝수가 나오는 방법 2, 4, 6 3가지. 역시 둘 다 나와야 되니까 곱하기. 짝홀이 나오거나 홀짝이 나와야 되니까 2개를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9 더하기 9니까 18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지금 민지의 방법, 정우의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정우의 방법이 훨씬 간단하죠. 정우가 푸는 방법대로 푸는 것을 자꾸 연습해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야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죠.
자,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갑니다. 이제 4페이지 추가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풀이에요. 자, 추가 문제 1번과 2번을 풀어보세요. 자, 풀었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상자 속에 1에서 9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죠.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1에서 9까지니까 여기 1에서 9까지의 수 중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것 3, 6, 9, 3가지. 4의 배수가 나오는 거 4, 8, 2가지. 2개를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5가지입니다. 네, 이런 문제에서 주의할 것, 여기서는 1에서 9까지의 수만 나왔지만 예를 들어 1에서 30까지의 수가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애들이 존재하냐면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가 존재하겠죠. 한마디로 3과 4의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 이런 애들은 3의 배수이기도 하고 4의 배수이기도 하죠. 그러면 3의 배수에다가 4의 배수 개수를 더해주면 12의 배수들은 2번 계산이 되죠. 그래서 한 번은 빼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에서 30까지라고 생각하고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3의 배수는 1에서 30까지 10개가 존재하죠. 3, 6, 9, 12에서 30까지 10개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30을 3으로 나눠주면 몫이 10개잖아요. 3의 배수도 10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에도 10개, 2인에도 10개, 이렇게 30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3의 배수는 10개. 4의 배수는 역시 30을 4로 나눴더니 4, 7은 28이니까 3의 배수는 7개만 존재합니다. 4의 배수는 7개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12의 배수는 여기에도 계산이 되었고 여기에도 들어갔죠. 3의 배수에도 계산되었고 4의 배수에서도 중복해서 2번 계산되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번은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12의 배수는 30까지 2가지가 있죠. 2개가 있죠. 12와 24 2개죠. 그래서 2개를 빼서 15개라고 구해줘야 합니다. 자, 정리하시고 추가 문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 숫자는 짝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홀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죠. 하나하나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구하지 않고 자, 이렇게 10의 자리에 짝수가 들어가고 두 자리 자연수라는 말이 있죠. 두 자리 자연수라는 말이 있으면 10의 자리에는 절대로 0이 오면 안 되죠. 그래서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0을 제외한 1부터 9까지의 수예요. 그 중에 짝수예요. 0을 제외하고 짝수니까 2, 4, 6, 8 해서 4가지. 1의 자리는 제약을 받지 않죠. 1의 자리에는 0이 와도 돼요. 그런데 홀수인 것이라고 했으니까 1, 3, 5, 7, 9 5개죠. 5개. 10의 자리도 뽑고 1의 자리 숫자도 뽑아야 되잖아요. 둘 다 뽑아야 되니까 곱의 법칙을 써서 20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정리하고 추가 3번과 4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추가 3번.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를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홀수인 것의 개수. 지금 30은 5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면 5의 배수.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애들. 5, 10, 15, 20, 25, 30. 6개가 존재하죠. 그러면 나머지가 1인 아이들.
나머지가 1인 아이들은 1도 들어가요. 1은 5로 나누면 목 0이고 나머지 1이에요. 1, 6, 11, 16, 21, 26 이렇게 6개가 존재하죠. 지금 30은 5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5의 배수도 6개, 나머지 1인에도 6개, 나머지 2인 아이도 6개, 3인에도 6개, 4인에도 6개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를 구하라 그러냐면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홀수인 것. 나머지가 홀수인 것은 나머지가 1인 것, 나머지가 1인 경우, 나머지가 3인 경우. 더 있나요? 나머지가 5인 것? 나머지가 5인 것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건 그냥 5의 배수죠. 나머지가 0인 것. 그래서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나머지가 1인 것은 아까 구해서 6개가 나왔다고 했죠. 나머지가 3인 애들은 나머지가 2인에도 6개, 3인에도 6개, 4인에도 6개라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6개가 존재합니다. 나머지가 1이면서 3이 되는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6 더하기 6이니까 12개 이렇게 되죠. 다음은 추가 4번을 보겠습니다. 추가 4번은 지금 이렇게 A 더하기 B와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것을 전개할 때 항의 개수예요. 우리 전개 어떻게 했냐면 A하고 X를 곱하죠. A하고 Y를 곱하죠. A하고 Z를 곱하죠. BX, BY, BZ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항이 총 6개예요. 지금 문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동류항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의 개수가 6개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전개해서 언제까지 구하겠어요? 이게 이제 항이 여러 개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조합을 배울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에서 이항 정리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2학년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하나하나 전개한다고 사고하면 그런 문제들을 잘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얘들은 전개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항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있는 A, B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A, B 중에서 나는 A를 골랐어요. 두 번째 괄호에 들어있는 두 번째 식에서 X, Y, Z 중에서 나는 이번에는 Y를 고를 거예요. 그러면 A, Y 항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경우의 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B 두 개 중에 한 개를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방법은 두 가지죠. X, Y, Z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는 방법이니까 세 가지죠. 두 개를 곱해주면 되죠. 왜냐하면 A, B 중에서도 하나를 고르고 X, Y, Z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두 개를 모두 골랐으니까 6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줘야 돼요. 하나하나 전개해서 풀지 말고요. 하나하나 전개해도 마찬가지로 6개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A, B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랐구나. X, Y, Z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랐구나 라고 사고를 해야 나중에 조합에서 이항 정리 같은 거 배울 때 여러분들이 저 식이 왜 나왔는지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어요. 자, 그래서 추가 4번까지 풀어봤고요. 정리하고 추가 5번과 6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5번을 보겠습니다. 추가 5번을 보겠습니다. 지금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였죠. 그러면 지금 두 번 지나진 않는다고 그랬어요. A에서 C를 한 번 지났으면 끝이죠.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면 되죠.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네 가지. C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죠. 두 개를 모두 가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모두 가야 되니까 곱하기, 곱의 법칙을 써야죠. 그래서 8가지. 다음은 추가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숫자 1이 적어도 하나 들어있는 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죠. 자, 세 자리 자연수예요. 추가 6번 여러분 조금 더 풀어보실래요? 세 자리 자연수니까 그 네모를 만드시고 숫자 1이 적어도 하나 들어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 봅시다. 숫자 1이 적어도 하나 들어있는 건데 구하는 방법은 이럴 수도 있죠. 1이 100의 자리에도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100의 자리에 1이 들어있는 경우 뭐 10의 자리, 1의 자리에서 여기 100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한 가지, 10의 자리에는 10가지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0부터 9까지. 1의 자리도 0부터 9까지 해서 100까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10의 자리에 1이 들어가는 방법이면 100의 자리에는 100의 자리 0은 못 들어가니까 9가지, 1가지, 10가지 해서 90가지. 1의 자리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90가지. 이런 식으로 구한 다음에 그렇게 구했더니 일일이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 중복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빼야 되겠네.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중복으로 일일이 나온 경우를 구한 다음에 빼고 다시 빼고 다시 1의 자리, 100의 자리 구한 경우 빼고 그렇게 했더니 셋 다 1이 들어간 111 같은 경우는 3번 더하고 3번 뺐으니까 한 번은 더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나? 너무 복잡하죠. 계산하다가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하나, 문제에서 이렇게 적어도 하나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으면 이럴 때는 1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를 구해서 빼주는 것으로 계산하죠. 나중에 이제 확률에서 여사건 뭐 이런 용어들을 배우는데 중학교 때 이런 거 다뤄봤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 들어있다 라고 하면 전체 모든 경우에서 뺍시다. 무엇을? 1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여기에도 1이 없고 여기에도 1이 없고 여기도 1이 없는 경우를 빼준다면 적어도 하나 1이 들어있는 경우가 구해지겠죠. 자, 그럼 전체부터 구하겠습니다. 전체는 100의 자리에는 여기서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세 자리 0이 올 수 없어요. 100의 자리에는. 그래서 100의 자리에는 1부터 9까지 9가지가 올 수 있죠. 10의 자리는 제약이 없어요. 세 자리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죠. 0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10가지. 1의 자리도 0에서 9까지 10가지 해서 전체는 900가지 중에서 이제 1이 모두 들어있지 않아. 100의 자리에 1이 안 들어있는 경우는 1 안 되니까 2, 3, 4, 5, 6, 7, 8, 9 8가지. 10의 자리도 1이 안 되잖아요. 근데 0은 돼. 그래서 0, 2, 3, 4, 5, 6, 7, 8, 9 해서 9가지. 여기도 0 가능하죠. 1만 안 되는 거니까 9가지. 계산했더니 99, 81에다 8을 곱해서 8, 1은 8, 88, 64, 648가지. 1이 한 번도 안 들어있는 경우는 648가지. 그래서 전체 900개에서 648가지를 빼주면 6, 4, 8 뺐더니 2, 5, 그다음에 8에서 252가지 나오죠. 252가지입니다. 1 하나 안 들어있는 건데 숫자가 정말 적죠? 적어도 하나 들어있는 경우 수가 900개 중에서 252가지밖에 안 돼요. 되게 신기하죠? 1 하나 안 들어있는 거 정도면 한 9분의 1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적어도 하나. 굉장히 숫자가 적게 나오죠. 약간 결과가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래서 우리가 왜 뭐 주사위를 던져서 1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의 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한 6분의 5 정도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경우의 수는 굉장히 더 작게 나오죠. 적어도 하나 들어있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